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도심에서 판돈을 건 도박장이 버젓이 열리고 있습니다. 매일 수백 명이 이곳을 찾는데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이나 지자체가 단속을 해도 자리를 옮겨가며 도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 윤소영 기자 보도입니다. 그늘진 다리 아래 노인 수십 명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동전과 지폐를 깔아두고 화투를 치고 있습니다. 몇백 원으로 시작한 판돈이 점점 커집니다. 한 5만 원 갖고 하는겨. 1시간 하다가도 가고 5시간도 하다 가고. 상당수가 기초생활 수급자인 노인들입니다. 도박장 한쪽에 앉아있는 노인은 두둑한 지폐 뭉치를 쥐고 있습니다. 도박장을 찾는 노인들에게 자릿세를 받고 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도 치실 때 여기 청소하고 하니까 1,000원만 내면 이제 해드리는 거예요. 도심 한복판에서 버젓이 운영되는 도박장 탓에 인근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담배 피고 바로 옆에서 오줌을 넣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좀 많이 나요. 가끔씩 술 마시고 싸우는 사람도 있어서 경찰들도 막 출동하고 그래요. 일부 하천변이 도박판으로 전락하면서 시민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판돈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 도박과 오락의 경계가 모호해 노인들을 사법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자체가 도박장이 무단으로 땅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가끔 단속은 하지만 그때뿐입니다. 하천이라는 공간이 시민들이 와서 쉬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쉬시다가 그렇게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어르신 분들이 계시니까 또 이제 그런 놀이 하게 되시고. 대전시는 다음 달 해당 도박장을 철거하고 경찰 역시 도박장 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수사한다는 방침이지만 도심 속 도박장을 없앨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신축 아파트 하자로 인한 입주민들의 불만이 잇따르는 가운데 세종시가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의 운영 방안을 개선 강화합니다. 시는 최근 공사 중인 상태에서 사전 방문이 이뤄져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을 야기한 사례 등을 막기 위해 품질 점검단이 준공 점검을 한 뒤 입주 예정자가 사전 방문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또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품질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구조체 품질 점검을 공사 진행 단계에서 추가로 한 번 더 진행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지난해 성탄절 연휴 기간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목욕탕에서 70대 입욕객 3명이 숨진 참사 원인이 수중 안마기 모터의 누전 때문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종경찰청은 사고가 난 온탕 수중 안마기와 연결된 모터 안에 있는 코일이 끊어지면서 누전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목욕탕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 사고를 낸 혐의로 50대 목욕탕 업주를 이달 말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대형 마트의 의무 휴업을 격주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대전시와 시장 상인회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시는 일요일 휴무가 주변 상권 동반 침체를 주장하고 있지만 상인들은 매출 하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3년간 대전에서 대형마트 3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온라인 시장이 확산하면서 대형마트의 격주 일요일 휴무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대전시는 일부 시민들의 불편과 주변 상권의 동반 침체를 가져온다는 지적에 따라 격주 일요일인 대형마트 휴무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안 하니까 안 하기 때문에 인근 소상공인들 매출도 하락하고 직장 다닌다거나 아니면 1인 가구나 애들 있는 사람들은 주말에 쇼핑을 못 하니까 너무 불편하다. 정부도 지난 1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규정을 없앴고 대구와 부산, 충북, 청주 등 60여 지자체가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일요일 유동인구가 늘면서 전통시장 등의 매출이 30% 늘었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시장 상윤회는 그러나 일요 휴무 폐지 후 소상공인 매출이 늘었다는 분석은 신용카드 이용객 증가에 따른 현상이라며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주말에나 나오는 젊은 층 등의 발길이 끊겨 매출 감소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합니다. 주말에는 그 젊은 층의 아이들 손잡고
체험 삼아 떡볶이 먹으러 나오는 손님이 하나도 없어지면 그 매출이 당연히 줄죠. 정부에서는 카드 매출만 잡거든요. 전통시장 카드 매출이 없잖아요. 대전시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자치구 조례상 대형마트의 휴무일 변경은 소상공인 등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58개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가 등을 설득해 6, 7월까지 일요 휴무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휴무일을 바꿀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는 데다 상인들의 반발로 합의에 실패해도 강제 규정은 없고 마트 노동자들은 일요 휴무의 필요성을 주장해 결론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영찬입니다. (4.10) 총선을 통해 충청권에서도 현재와 미래를 바꿀 중요한 공약들이 많이 제시됐습니다. 다음 달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대전 MBC는 총선에서 나온 여야 공통 공약을 확인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는 대전인데요. 대전 교도소 이전과 혁신도시 완성 등 여야가 한 목소리로 내놓았던 공약을 박선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2017년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수년째 제자리 걸음인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 4.10 총선을 통해 대전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여야 후보들은 방법은 다르지만 저마다 이전을 추진할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부분은 힘 있는 여당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국민의힘 후보로서 힘 있는 윤소식이 반드시 이행을 예타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을 기재부가 찾아주든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제가 법안을 낸 거니까. 지난 2020년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된 뒤 공공기관 이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도 정치 진영에 관계없이 공감했습니다.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행정 공공기관 이전의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과제 중에 과제입니다. 번듯한 공공기관들이 이전해야 되고 지정만 돼 있지 공공기관이 아직 안 왔습니다. 저는 이곳에 최소한 2개 정도의 공공기관이 와야 된다고 하고 또 그렇게 올 수 있도록 유치를 하겠습니다. 제2연구단지 조성과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등 지역은 물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공약들도 여야 공통의 약속으로 꼽힙니다. 공약 실천을 위해서는 복잡한 행정 절차와 함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여야는 물론 대전시, 정부와의 협치는 필수입니다. 여야가 큰 이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실천의 문제만 남아져 있기 때문에 이 실천들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갈지를 함께 논의했으면 합니다. 결국 앞으로 남은 건 공약을 꼭 지키겠다는 여야의 실천 의지인 셈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내포 신도시에도 오는 2028년 개교를 목표로 카이스트 영재학교가 들어섭니다.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부산이나 오는 2027년 개교 예정인 충북 오송 영재학교와 달리 국가 전략기술인 반도체와 미래 모빌리티 인재 육성을 위한 특성화 학교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충남은 반도체 후공정 분야 전국 1위, 자동차 제조산업 분야 전국 3위인 반도체 모빌리티 분야 전진기지입니다. 하지만 양질의 인력 수급이 늘 과제였는데 충남도와 카이스트가 내포 신도시에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캠퍼스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내포 신도시 대학 일부지에 841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2만 제곱미터 규모로 캠퍼스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카이스트가 운영 중인 부산 영재학교와 오는 2027년 충북 오송에 개교 예정인 AI 바이오 영재학교와 달리 고등학교 교과에 국가 전략기술인 반도체와 미래 모빌리티 심화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카이스트는 영재학교 내포 캠퍼스 운영을 통해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활발한 교육과 연구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충남도는 정부에 한 학년에 80명 규모의 학교 설립을 요청했고 올해 용역비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영재학교와 연구원은 반도체와 미래 모빌리티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선도기술 개발을 통해서 충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충남도와 카이스트는 또 내포 지식산업센터에 가칭 충남 카이스트 모빌리티 융복합 연구센터를 세운 뒤 대학원인 모빌리티 연구원으로 확장하는 등 내포 신도시 일대에 반도체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 추진에 대해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민주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교육감은 현 교육과정은 이미 교육 주체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올해부터 초등학교에 적용하기 시작한 만큼 일방적인 개편 추진은 교육 현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지난달 교육부는 학생들의 체육활동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신체활동 관련 교과목을 분리해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안 심의를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과학의 달을 맞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전시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모레부터 나흘간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과 엑스포 과학공원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연구실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다양한 과학기술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과학실험실과 과학 테마파크 등 5개 공간이 마련되는 등 400여 개의 프로그램이 선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최신 연구개발 성과를 전시하는 과학기술대전과 함께 개최돼 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행사장 외에도 대전 도심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체험과 천문연 등 연구소 투어 등도 함께 진행합니다. 대전 MBC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충남도회가 2024 사랑의 집 고치기 업무 협약을 맺고 올해도 소외된 이웃을 발굴해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섭니다. 올해는 당진과 예산 지역에서 온정이 필요한 가정을 찾아 집을 고쳐주고 집기를 지원하는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사랑의 집 고치기는 전문건설협회 세종충남도회와 대전 MBC가 18년째 펼쳐온 공익사업으로 지금까지 충남과 세종 지역 45개 가정에 쾌적한 주거 환경을 선물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